반갑습니다. 아토즈 논술 김법성입니다. 이렇게 영상으로 인사드리게 되었네요. 방학 때 고2 학생들 어떤 식으로 수업을 진행할지 안내해 드리려고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저한테 이제 아이들하고 수업한 지가 꽤 됐잖아요. 아쉬운 부분도 있을 거고 부족한 부분도 있을 텐데 앞으로 차근차근 채워 나가면서 제가 열심히 가르치도록 하겠습니다. 7, 8월에 여름방학이고요. 이제 어떻게 공부를 할지, 어떤 식으로 공부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지 조금 안내를 드리려고, 말씀드리려고 영상을 찍습니다. 제가 또 마침 7월 달에 논술의 법칙이라고, 논술의 법칙이라는 강의 사이트를 오픈을 했습니다. 논술의 법칙이라는 인터넷 강의 사이트인데요. 고2 학생들 수업을 들으면서 조금 부족한 부분들, 조금 아쉬운 부분들, 그리고 약한 부분들, 예를 들어 사고력이 약하다 그러면 사고력 수업을 조금 인터넷 강의로 듣게 할 거고요. 그럼 물론 무료로 제가 현강을 듣는 학생들은 제공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약한 부분들을 보완할 수 있도록 하는 공부를 조금 하려고 해요. 제가 이 사이트를 만든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현장 강의를 제가 10년을 했거든요. 해보면 수업 시간에 이렇게 해소 못하는 부분들이 꼭 있습니다. 학생들마다 약한 부분이 워낙 다 다르다 보니까 이게 첨삭 시간에도 해결이 안 되고 수업 시간에도 해결이 안 되고, 그래서 이제 조금 부족한 부분들은 인강으로 하고 그 인강을 듣고 나서 학원에 오면 첨삭 시간에 그 인강한 걸 제가 점검을 하고 들은 걸 점검을 하고 체크한 다음에 아이들을 좀 가이드하는 것이 좀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사이트를 만들게 되었고요. 1차적으로 뭐 인터넷 강의를 통해서 뭔가 엄청난 뭐 수익을 얻거나 그럴 생각이 아니라 진짜 처음 만들기 시작한 건 어떻게 하면 현장 강의 학생들한테 좀 더 좋은 교육 서비스를 제공할까, 이런 마인드에서 만들게 되었습니다. 자, 어찌됐건 7, 8월 수업을 할 때 학생들한테 중요시 여겨야 될 게 어떤 건지 조금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7, 8월 수업에서는 학생들한테 유형에 대한 완벽한 정리를 이제 할 예정입니다. 사실 이제 지금까지 지난 이제 1학기 수업까지 해서 유형 정리는 어느 정도 끝났어요. 그래서 한 번씩은 다 요약, 비교, 설명, 비판, 평가, 자기견의 문제 해결을 다 풀어봤습니다. 다 한 번씩은 다 했는데 이게 딱 한 번 한다고 완전히 자기게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이 요 유형에 대한 연습을 완벽하게 해서 요것에 대한 퍼펙트한 답안을 자기가 딱 조금 가지고 있으면 좋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요약은 이렇게 쓰면 되고, 이건 남이 쓴 답안이 아니라 자기가 쓴 답안. 비교는 이렇게 쓰면 되고, 설명, 비판, 평가, 자기견의 문제 해결을 이렇게 쓰면 되는구나, 이걸 딱 가지고 있잖아요. 그럼 이게 엄청난 재산입니다. 어떤 문제가 나오더라도 자기가 쓴 걸 떠올려 보면 그건 떠올라요. 근데 이게 다른 사람이 쓴 건 잘 안 떠오릅니다. 자기께 잘 안 돼요. 그래서 자기 답안을 이렇게 퍼펙트하게 만들어 보는 게 좋습니다. 자, 기본적인 연습 문제들을 가지고 이건 한 번쯤은 다 해봤기 때문에 이번 여름방학 때는 학생들한테 어떻게 할 거냐면 조금 쉬운 문제부터 대학의 실제 기출문제를 중심으로 연습을 할 겁니다. 대학의 실질 기출 문제를 중심으로 연습을 할 거고요. 조금 이제 그래도 내용이 부족하다라고 하는 학생들은 제가 인터넷 강의로 이제 고3용으로 찍어 놓은 수업이 있습니다. 고3용으로. 지금 저희 같이 고2 수업 듣고 있는 학생들 중에는요, 고3 애들보다 더 잘 쓰는 애들이 있습니다. 물론 뭐 이제 내공이 좀 출중하고 뛰어난 친구들이겠지만, 그런 친구들 뿐만 아니라 이렇게 제가 고3용으로 만들어 놓은 어떤 한 장으로 끝내는 논술 문제 분석의 기본 원리와 방법, 마찬가지로 이번 고2 학생들한테는 계속반이다 보니까 이걸 나눠줄 거예요. 논술 문제를 분석하는 데 있어서 한 장으로 딱 압축 정리를 해 놓았습니다. 그걸 옆에 두고 차근차근 쓰게 조금 시킬 생각입니다. 고3 학생들에게 조금 가이드를 할 생각이고요. 어떤 식으로, 고2 학생들한테 이제 가이드를 할 생각이고요. 옆에 두고 차근차근 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내가 빼먹는 건 어떤 게 있는지, 제가 물론 수업 시간에 이 각각들이 대학에 요구하는 채점의 포인트가 뭐고 어떤 걸 요구하는지를 다 설명했지만 학생들이 이게 한 번에 머릿속에 정리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조금 이야기를 할 생각입니다. 가장 1차적으로 제가 목표를 하는 건 이번 여름방학 때 유형을 완벽하게 정리하는 거, 이게 가장 첫 번째 목표입니다. 논술에 관해서. 그래서 학생들한테도 이야기를 할 거고요. 요거 어찌됐건 마무리해보자 라고 같이 조금 이야기를 좀 할 생각입니다. 두 번째 목표를 두고 있는 게, 기본적인 유형에 대한 분석이 어느 정도 되면 결국에는 논술을 어디서 갈리냐면요, 심층적인 독해에서 갈립니다.
얼마나 제시문을 꼼꼼하게 이해하고 분석하고 그 분석한 걸 티를 내는 글쓰기를 하는가. 학생들한테 이렇게 어지간히 쓰는 걸 보면 글을 완성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두려움을 느끼는 학생들이 사실 별로 없어요. 무엇에 대해서 두려움을 느끼느냐? 독해에서 두려움을 느낍니다. 독해. 그래서 밋밋한 글을 쓰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논제에 나타난 어떤 키워드 개념으로 독해를 하는가. 즉, 독해를 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것과 필요 없는 것, 쓸데없는 것을 어떻게 제거하는 방법은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가. 그래서 논제, 다른 말로 하면 주제죠, 주제. 주제와 관련해서 제시문을 독해하는 방법들을 조금 연습을 많이 시킬 거고요. 주제라는 말은 다 그 주제와 관련된 개념이거든요. 학생들이 텍스트를 개념적으로 읽어내는 방법은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 그리고 독해하는 연습 과정에서 연습 문제를 EBS 지문을 조금 줄 생각입니다. 왜 그러냐면, EBS에서 요즘에 많이 나옵니다. 선행학습 금지법이 생겼잖아요. 선행학습 금지법이 생겨가지고 논술 문제에서 선행학습에 해당되는 문제들을 못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얼마 전에 뭐 수학, 논술, 자연계 논술 같은 경우에는 막 언론 보도도 막 나오고 그랬는데요. 문과에서는 다행히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문과는 워낙 텍스트 양이 많다 보니까. 2015년도 기출문제의 가장 큰 특징 중에 제가 얼마 전에 2015년도 기출문제를 다 검토를 해봤는데요. 가장 큰 특징은 EBS의 지문 활용이 갑자기 늘었습니다. 이건 이제 상위권 대학은 중위권 대학이건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EBS 인터넷 강, 수능 특강 뭐 이런 것들을 쭉 한번 살펴보았더니 예전에 그 논술에서 나왔던 지문들이요, 전부 다 EBS에 다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EBS 지문들을 조금 활용해서 제가 요약하고 분석하고 하는 연습들을 조금 시킬 생각이고, 요거는 과제로 줄까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과제로 아마 줄 것 같고요. 아마 과제로 주지 않으면 제가 하나 정도는 꼼꼼하게 독해하는 방법을 조금 알려드릴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가급적이면 지금 고2 여름방학이잖아요. 그죠? 고2 여름이잖아요. 목표 대학을 조금 설정하는 게 좋습니다. 목표 대학을 설정해야 내가 이 대학을 간다. 그러니까 이 대학을 간다라는 어떤 자신감, 확신을 가지고 공부를 하셔야죠. 이거 한번 해봐야지, 저거 한번 해봐야지. 이런 식으로 하면 아무것도 남는 게 없습니다. 특히 고2 학생들은 긴장감이 조금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좀 긴장감을 가지려면 반드시 목표 대학을 조금 설정하는 게 좋고요. 저랑 이제 첨삭을 하고 면담을 할 때 목표 대학을 정확히 설정하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방학 동안에 내가 목표한 대학 하나 정도는 완벽하게 써보는 연습을 하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목표를 연대로 잡았다. 그러면 연대 문제를 전부 다 쓰는 게 아니라 연대 문제 중에 딱 하나를 퍼펙트하게 쓰는 걸 4주 동안에 이제 목표로 삼는 거죠. 그러면 조금 고치고 조금 하나를 완벽하게 써보잖아요. 그러면 문제가 어떤 식으로 써야 합격하는구나를 대략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를 완벽하게 써보는 걸 개별 과제로 조금 줄 겁니다. 그래서 이거 수업 시간에 쓸 수도 있고 아니면 따로 이제 학생들한테 과제를 줄 수도 있지만, 여튼 목표 대학을 하나를 명확하게 조금 써보는 건 학생들한테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첨삭 및 인강 보충. 첨삭 시간에 이제 제대로 제가 학생들의 어떤 사고력을 중심으로 첨삭을 할 거고요. 조금 부족하다 싶은 부분들은 제가 인강으로 보완을 할 생각입니다. 너는 어떤 부분이 부족하니까 이 부분을 보충해야 돼. 예를 들어서 자기견해가 약해요. 그럼 자기견해 강의가 있습니다. 제 인터넷 강의에. 그거 좀 들어라. 그거 좀 해라. 이라고 조금 시킬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답안 분석. 그래서 수업 시간에는 이렇게 목표하는 대학의 어떤 답안 분석들을 조금 해서 이 대학은 어떤 글들을 요구하고 어떤 식으로 채점하는지를 조금 알려드릴 거고요. 마찬가지로 첨삭을 하면서 학생 답안을 분석하면서 학교가 어떤 식으로 채점을 하는지, 채점자가 어떻게 너네 글을 보는지, 학생들의 글을 어떻게 보는지, 이런 것들을 조금 분석할 생각입니다. 모두 다 이것들은 목표 대학을 조금 명확히 해서 그 대학을 쓰는 과정에서 조금 다듬어 볼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학생부 종합 및 독서, 학생부 종합. 제가 이제 나름 이제 논술 쪽에 10년 있다 보니까 자기소개서라든지 학생부, 옛날에는 입학사정관 전형이었잖아요. 그런 아이들 많이 봅니다. 그러면 어떤 부분에서 강점이 있을 때 통과되는지, 학생부를 쓰는 친구들의 경우 조금 주의하셔야 될 게,
학생부 종합이든 이런 전형들은요, 학생부 종합 전형은 단계별 전형입니다. 특히 학생부 교과 같은 경우에도 단계별 전형이거든요. 이게 좀 착각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단계별 전형이라고 하는 건 1단계, 2단계가 있잖아요. 1단계에서 학생부 서류 뭐 이런 것을 통해서 통과가 되잖아요. 그 다음에 2단계에서 뭐가 있냐면 구술 면접이 있습니다. 근데 요거를 착각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아요. 2단계 구술 면접이 있는데 구술 면접을 통과해야 합격을 하거든요. 그런데 학생이나 학부모님들 보면 어찌됐건 1단계 통과하는 것만 머릿속에 넣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막상 구술 면접을 해보면 완전히 아닌 학생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강북권에 내신 좋은 아이들이 전부 다, 그리고 지방에 내신 좋은 아이들이 전부 다 어디서 나가 떨어져요? 여기서 다 나가 떨어져요. 1년 내내 학생부 종합 전형 준비해가지고 막상 구술 면접 봤더니 하나도 눈에 안 띄는 거죠. 그냥 말만 그럴싸하고 아이가 내실이 없다라는 게 명확히 드러나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학생부 종합 전형 및 이런 거 준비하려면 반드시 실제 기록되어 있는 것의 능력을 아이가 갖추도록 하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강북권에 있는 모 학교에 2등급 초반대 학생입니다. 1년 내 1학년 때부터 학생부 종합으로 가려고 국어 국문과를 미친 듯이 준비를 한 거죠. 그래서 학교에서도 적극적으로 밀어줬어요. 왜? 아이가 적극적으로 그런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고대부터 해서 학생부 종합으로 다 넣었습니다. 작년도 이야기입니다. 최종적으로 어디 갔냐면 상명대 갔어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있는 것도 중요하고, 그래서 학생부에 뭔가 기록되는 것도 중요한데, 자기소개서 멋지게 쓰는 거 중요한데, 그런 능력을 갖추고 있지 않으면 절대 통과가 안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면 일반고에서 학생부 종합인 경우에도 일반고에서 1.9 거의 마지노선이고요. 2점대 초반이요. 죄송합니다. 거의 많이 떨어졌어요. 일반고. 특목고에는 3점대 초반이 마지노선입니다. 3점대 초반이. 여러 걸 마지노선으로 잡고 계획을 잡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렇게 학생부 종합 관련해서 이야기를 할 때 저는 뭘 보냐면요. 솔직한 얘기로 학생부에 기록되어 있는 것보다 학생들이 구술 면접에 통과할 가능성이 있나 없나를 먼저 봅니다. 내가 아무리 봐도 통과 안 될 아이들은 가급적이면 푸시를 안 하는 편이에요. 근데 이제 통과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아이들은 푸시를 하면 만들어지고 그것이 면접을 통해서 이제 통과가 되거든요. 자, 자기소개서 필요한 학생들에게는 첨삭 때 개별 가이드를 하고요. 해설 및 첨삭, 나의 사고 과정이 어떻게 다른지 점검하자. 그래서 이런 과정으로 이제 학생부 종합 및 이런 것들을 제가 준비를 조금 시킵니다. 어찌됐건 첨삭 시간에 학생들하고 이런 가이드를 조금 하니까요. 만약에 학생부 종합을 준비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그걸 계획하신다면 조금 어떤 식으로 해야 될지 저한테 문의 전화를 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개별 상담을 조금 하셔도 괜찮겠습니다. 고2잖아요. 자, 남은 기간 동안에 뭘 해야 될까요? 전략이 중요합니다. 물론 어머님들 잘 아시겠지만 내가 어떤 식으로 갈지에 대해 명확하게 생각하고 준비를 하셔야지, 이제는 이것도 조금 저것도 조금 하다가는 나중에 아무것도 못 넣습니다. 예를 들어서 학생부와 결국에는 논술로 수시는 나누어질 텐데요. 물론 뭐 특기자, 영어 특기자라든지 뭐 이런 게 준비되는 학생들은 또 따로 준비를 하겠지만, 그런 경우에는 외고 학생들이 워낙 강점이 있다 보니까 일반고 아이들은 잘 못 넣죠. 그죠? 자, 어찌됐건 간에 학생부 교과 아니면 학생부 종합과 논술로 나누어지는데, 간단하게 생각하세요. 학생부에 정말 강점이 있다, 진짜 내신을 1점대 찍는다, 그러면 6개 다 넣어야 됩니다. 근데 학생부만으로는 부족하다라고 하는 건 4, 2입니다. 아니면 반대로 뭐 4, 2 이렇게 됩니다. 대부분이 이렇게 나눠지고 3, 3 잘 안 나옵니다. 왜 그러냐?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준비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메인으로 삼을 것과 옵션으로 삼을 것 생각을 좀 해두시고 전략을 짜셔야지, 그냥 막 수능 열심히 하고 논술 열심히 하고 자기소개서 쓰면 아이가 그걸 다 소화할 능력이 되는 친구들이 의외로 많이 없어요. 알겠죠? 무슨 말인지. 그래서 이제 특목고 아이들은 논술을 거의 준비를 안 하는 게 아이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왜냐면 이거 할 시간이 없는 걸 자기들이 아니까. 그래서 아예 한쪽으로 팍 올인을 하죠, 학생부로. 그러거나 아니면 논술 보내는 논술로 팍 가죠. 그러니까 오히려 확실하게 뚜렷한 뭔가 아웃풋이 나온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대학에서 내가 가진 어떤 능력을 보여주는 건지 남은 기간 동안에 효율적으로 조금 시간을 배분하고 전략을 짜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자, 논술, 저는 주로 논술을 가르치니까 논술 전략을 설정하는 건 목표 대학을 빨리 정하고 그 대학에 무조건 합격한다라는 생각으로 푸시를 하고 공부를 하셔야지 적당히 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제가 아이들한테도 많이 강조할 텐데요. 특히 2학년 여름방학 때 시작하는 친구들, 느슨하게 하는 친구들 의외로 많습니다. 그거 빨리 정신을 차리셔야 됩니다. 효율적인 시간과 배분. 저건 뭐냐면 실제로 2학년 여름방학이다. 그러면 1년 2개월 남았어요. 수시가 보통 10월 달에 있잖아요. 그죠? 여름방학이 7월 말, 8월 초잖아요. 7, 8, 9. 그럼 거의 1년 2개월, 3개월이잖아요.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중간고사랑 기말고사, 기말, 중간고사 이런 거 제외하면 거의 학원에서 한 달을 쉬잖아요. 그죠? 2달을 쉬거든요. 플러스 설, 추석. 그럼 거의 그 한 달 날라갑니다. 실제로요, 학생들이 학원에서 논술 수업 듣는 횟수가 1년 내내 다닌다고 해도 맥시멈이 거의 30번이에요. 잘 넘어가는 학생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1년 풀로 나온다고 할 때라도 30번밖에 못 써요. 이 안에 대학에 합격할 만한 수준의 글을 올려야 되거든요. 진짜 올 때마다 집중 안 하고 그냥 흐리멍텅에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많이 강조하는 편입니다. 아이들한테. 의외로 시간 훅 간다. 지금 가르치는 이제 고3 학생들도 선생님 시간이 너무 빨라요. 이런 이야기 하는 아이들 너무 많아요. 그래서 조금 빨리 이제 긴장감을 가질 수 있도록 조금 할 생각입니다. 논술의 법칙은 제가 이제 학생들한테 온라인 강의 사이트로 만든 거고요. 뭐 오프라인 강의를 듣는 학생들, 현장 강의를 듣는 학생들은 부족한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보완할 수 있도록 가이드를 할 생각이고요. 주변에 어머님들 많이 소개해 주시면 저한테 많이 도움될 것 같습니다. 혹시 학생들 수업하면서 궁금한 거나 의문 사항들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저한테 문의하시면 제가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전화번호는 다 알고 계시니까 편한 시간에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